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거 평행이동,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대칭이동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림의 A', B', C'은 왼쪽에 있는 A, B, C를 평행이동했다. 뭐 표현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겠죠, 그죠? 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요 점만 봤을 때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어떻게 평행이동했나요를 해석하면 되잖아, 그지? 희수체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9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 B 이동시켜 봅시다. 똑같이 가면 되죠? 몇 컴마 몇? 10,3. 잘했어요. 그 다음에 C'은요? 12, 얼마? 6. 좋아. 잘 찾았네. 이렇게 됩니다.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B',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지금 요거 찾으란 얘기거든요. 그죠? 괜찮니? 그럼 지나는 두 점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요? 기울기는 지수야 어떻게 되니? 기울기 2분의 3. 바로 갑시다. Y는 기울기 찾았으니까 2분의 3 열고 할까요? Y절편 세우고 할까요? 지수는 어떻게 공부해왔니? 좋아요. X의 Y절편 뭐? 보통 뭐로 두니? B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10,3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은 10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12를 뿅 집어넣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위로 가보면 와 이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일단 분수꼴인 분모의 2를 곱해보죠.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y는 3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우변에 있는 게 상수항이 24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4를 이항하고 2y를 이항하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결론은 3x 마이너스 2y는 24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A, B 찾으래요. A 얼마입니까? A는 x의 개수 3, B는 y의 개수 마이너스 2 최종적으로 더하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 1. 잘 풀었죠? 여러분들도 넘어갈게요. 짠. 문제 4번.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 n. 그럼 n은 주사위의 눈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죠. 1번부터 6번까지. 주사위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그리고 위에 원이래요. 일단 가보자. n이 홀수면 원을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 평행이동한대요. 홀수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 n이 짝수면 그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다. 어떤 원인지 모르겠는데 보자. 네모 밑에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진대요. 3번. 차례대로 4, 5,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거 따라 가볼 건데요. 주어진 원을 이동시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은 도형이지.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x 대신 x 어쩌고저쩌고 y 대신 y 어쩌고저쩌고를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도형은 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대신 뭐 대입하는 것보다는 점의 평행이동을 바로 가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 또는 이차함수 같은 경우 뭘 따라서 원은 중심의 좌표 즉 점을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놓고 방정식을 거꾸로 세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왜? 평행이동하면 원의 반지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 시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볼 겁니다. 완전적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x 1차의 개수 절반의 제곱 상수항 나중에 보정할게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상수항은
5가 나오니까 빼기 5를 해주고 플러스 4를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면 1 이렇게 되겠죠. 짠. 그래서 뭘 찾는다? 중심의 좌표를 찾는다. 중심의 좌표는 1,2야. 요거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면 돼요? 반지름은 1이야. 바뀌지 않아.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가봅시다. 첫 번째 주사위인 눈이 n이라고 했는데 그게 4가 나왔어요. 4는 짝수죠. 그죠? 그럼 짝수 조건은 나 조건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죠? 나 조건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한대요? 주어진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대칭 이동한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중심 1,2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서연아 몇 컴마면? y는 x니까 빨리 해. xy 바꾼다 였죠. 그죠?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 스텝 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눈이 5가 나왔어요. n은 5랍니다. 이거는 홀수죠. 홀수는 가조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조건 볼게요. n이 홀수면 원을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이니까 지금 점은 2,1에 와 있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입니다. n이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n이 얼만데요? 5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 5 플러스 1 플러스 6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 곱하기 n만큼이에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2 곱하기 n은 5니까 10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10만큼이면 얘는 8,11 여기까지 중심의 좌표가 이동해 왔습니다. 마지막 스텝 세 번째 눈의 수가 2가 나왔어요. 2는 다시 짝수가 등장했죠. 그러면 나 조건을 따라 8,11까지 온 중심의 좌표가 다시 한번 y는 x 대칭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xy 자리 다시 바꿔서 11,8 이렇게 되겠죠.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1,2로부터 출발해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11,8까지 누가? 원의 중심이 이동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그때의 원의 방정식과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표준형을 먼저 세우면 되겠죠. 따라서 11,8이 중심의 좌표니까 x-1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반지름 안 바뀌어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얘는 표준형이니까 위에서 비교하려는 게 뭐예요? 일반형이지. 일반형은 표준형의 전개식이었습니다. 그대로 전개해서 뭘 하면 돼? 좌변에 정리만 하면 되죠. x제곱, 자 내림차순으로 제곱부터 다 쓸게요. 그래서 y제곱 이건 필수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22x, 뒤에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16y, 상수항 나 쓰고 계산해 볼까?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8의 제곱 64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대문자 A x의 개수 마이너스 22, 대문자 B y 개수 마이너스 16, 대문자 C 요거는 18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184네요. 쏘리 1이 있었네. 4 이렇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거는 146. 그래서 정답은 146이다. 풀어보셨던 분들은 정답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1,3을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BC라고 하래요. 그리고 D라는 점이 있는데 D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E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BC가 한직선이 있다. 자, 일단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A점은 다 적고 봅시다. A점은 1,3. 그렇다면 B점은 위에서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기로 했어요. 예린아, 1,3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1,-3 Y좌표가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C좌표는 Y축 대칭이니까 X좌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A를 기준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D좌표 A, B D 쓸게요. A, B가 있는데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래요. 그거를 E는 Y좌표가 바뀌겠죠.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BCE가 B, C, E 요 세 놈이 다시 요 놈이 한 직선 위에 있다가 이제 문제풀이하는 조건이 되겠네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직선 그려놓고 쌤이 적당히 찍을게요. 이렇게 뭐 순서대로 BCE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어떻게 접근하죠? 승우? 어떻게 시작했니? 두 점을 잡아서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겠죠, 그죠? 좋았어.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또는 여기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또는 B2를 잡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거를 따져서 결국은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하든 기울기는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짝꿍짝꿍 지어봅시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BC를 연결했다 치고 선분 BC 안 써지지? 선분 BC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울기. 그러면 B점, C점을 쳐다보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B에서 C를 뺀다라고 하면 1 빼기 1 2분의 마 3 빼기 뭐야 이거 마 3 빼기 3 그러면 마 6 그래서 얼마예요? 마 3이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 할까요? C2를 해도 되고 B2를 해도 되고 B 붙잡고 합시다. 선분 B2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괜찮나요? 그럼 B2는 2가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2에서 B를 빼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 X 증가량은 A 빼기 1 Y 증가량은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C2의 기울기 사실은 선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C2 그럼 역시 2에서 C를 빼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마비 마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구하든 얘네들의 기울기는 다 동일해야 되니까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같다 자 그래서 뭐 위에 두 녀석 이렇게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등호 있다고 치고 A-2를 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마 3에다가 A-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고 보니까 3은 날라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B가 3A야 이런 결론에 다다르더라. 얘를 맨 마지막에 있는 식과 맨 위에 있는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비교해서 정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A, B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식이 복잡해지죠. 그죠? 일단 보류. 그런데 문제가 뭘 원하냐면 직선 AD 기울기를 구해보래요. 돌아가 볼게.
직선 AD는 얘네 두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이거든. 와, 그러면 그 기울기 이렇게 적을게요. A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가보죠. 문자가 D가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D에서 A를 빼는 걸로 한다면 X 증가량은 A 빼기 1, Y 증가량은 B 빼기 3 이렇게 줄 수 있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은 하나 있었으니까 한번 밀어 넣어 보자고요. 하면 분모는 A 빼기 1이고 분자는 B 자리에 3A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뒤에 빼기 3이 있으니까 어때? 3으로 묶어내면 A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봤다 그러면 도대체 맨 마지막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야가 왜 줬을까? 짠! A-1이 0이 아니다라는 정보겠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고 우리가 구하려는 AD 기울기는 3이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이 그 대칭 이동에서 최단 거리 구하는 유형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이거예요. O라는 지점으로부터 3km, 1km 떨어지는 A라는 지점은 정해져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기울기 45도, 아니 기울기라는 말이 아니고 45도가 벌어진 M이라는 직선 위에 점 C, 이거는 임의로 잡은 점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이라는 직선, 45도를 이루는 또 다른 L이라는 직선 위의 점 B도 임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점 A로부터 B를 찍고 C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요거 선분 3개지, 그지? 이 선분 3개의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최단 거리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하시고. 최단 거리 문제야. 최단 거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보통 이제 최단 거리는 얼마인가요? 구하고 끝나는데 여기는 두 정류소 사이에, 즉 여기서 말하는 BC 사이의 거리는 여기를 구해보란 얘기거든. 근데 최단 거리부터 구해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최단 거리 유형 푸는 것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좌표평면상에 올려놔야 뭔가가 계산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다 좌표평면 위에서의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O라는 녀석을 원점, 그 다음에 L이라는 녀석은 X축 정도로 본다면 45도 벌어진 M은 누구겠니? 말씀하세요. 다시 할게요. 자, 큼지막하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그려보세요. 이 정도로 그려서 원점 갖다 놓고요. L 직선을 X축에다가 매치시키고요. 요거는 L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Y축으로 보면 되겠고, X축과 45도를 이루는데 O를 지나는 직선, 즉 원점을 지나면서 45도짜리 기울기 얼만데? 1이지.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 누군데? Y는 X라는 녀석이죠. 요게 M이라는 직선이에요. 괜찮죠? 요게 중요하다. 탄젠트 45도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A점을 먼저 찍어 봅시다. 3,1이 되겠죠. 단위는 킬로미터니까 그렇다 치고, 한 요 정도가 좀 멀리 가볼까? 요 정도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은 요 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가 A 3,1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위에처럼 L 직선 찍고 그 다음에 M 직선 찍고 돌아오는 걸 우리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 정도가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찍으러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정도가 C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찍으러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BC점은 우리가 임의로 찍은 거지 이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론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최단 거리 문제는 결국은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직선 긋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더 달게요. 최단 거리 문제가 나오면 어머나 요 녀석은 파일이 왜 이렇지? 요 녀석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를 먼저 떠올리고,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대칭 이동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냐면 직선 긋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쭉 직선을 그었을 때 가장 짧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대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칭의 방법이거든요. 요거 대칭의 방법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움직이는 점이 포함된 직선에 대하여라고 적을게요. 움직이는 점이 포함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A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얘 말고 움직이는 점이 B랑 C거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봅시다. B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잖아, 그치?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L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X축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는 얘기야? A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이런 얘기야. 쌤이 적어준 얘기가. 그래서 A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뾰로로로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적어볼게요. 좌표가 어떻게 되니?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좌표가 부가 반대로, 즉 3,-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랑 A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자, 대칭 이동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A에서 B로 가는 거를 동그라미 길이, 선분 길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랑 같아요? A 프라임 B, 여기 동그라미랑 같겠지. 이거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이건 썼다 지울 거야. 표현 안 해도 돼요. A에서 B로 가는 요 거리 대신에 A 프라임에서 B로 가는 거리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도 Y는 X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마찬가지로 A라는 점을 Y는 X, C를 포함하고 있는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해보자. 한 요 정도라고 해볼게요. 얘를 더블 프라임.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XY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또 A2 더블 프라임과 C를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거리를 X 선분이라고 했을 때 얘가 A 더블 프라임 C랑 길이가 같겠죠. 쌤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건 삼각형의 합동인데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지? 접어서 포개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하던 액션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준 액션이 뭐였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돌아오는 이 거리의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였거든. 그런데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를 A 프라임에서 B로 가는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괜찮지?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거를 C에서 A 더블 프라임으로 가는 걸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C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A에서 출발해서, 이것도 표현해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길이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가는 길이와 동일한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면
최단거리, 가장 짧은 길이는 어떻게 가는 거겠니? BC는 어차피 움직여도 되거든. 그러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겠어? 직진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는 목적이 직선 긋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 A'에서 A''까지 직진하면 되죠. 요게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이지?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빨간색을 쭉 직선으로 그렸는데 X축 위에 오는 요 점 있잖아요. 요게 실질적으로 B가 와 있으면 가장 짧은 곳이란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Y는 X 위에 빨간 직선과 만나는 여기에 C가 와 있을 때가 가장 짧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린다 그러면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이거는 그렸다가 지울게요. 복잡해지니까. A에서 B로 요렇게 왔다가 C로 갔다가 A로 다시 돌아가는 여기가 거리가 가장 짧다는 얘기야. 왜? 빨간색 직선을 그은 것과 길이가 똑같으니까. 괜찮나요? 예린아 되겠니? 응?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쯤? 지금 여기에 흐름은 이거야. 삼각형의 둘레를 구성하는 선분을 펼쳐가지고 직선 긋기 하겠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까만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지? 거기서 뭘 찾았냐면 얘랑 같은 요 녀석 찾고 요 녀석,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요 녀석을 찾아보니까 빨간색 화살표로 가는 게 지금 까만색 둘레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 그런데 우리 까만색 둘레의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의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빨간색의 가장 짧은 길이는 A'과 A'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더라. 이게 최단거리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B점과 C점의 빨간 점을 다시 표현한 거는 원래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X축 위에 B점에 와 있을 때 Y축 위에 빨간 점 C점에 와 있을 때가 둘레가 가장 짧아지더라.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면 이제 요렇게 요렇게일 때가 둘레가 가장 짧다를 설명했던 겁니다. 이건 집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단거리 먼저 구해보죠. 여기서는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구하라고 했니? 없죠. 그래서 A에서부터 B, C 돌아와서 A의 최단거리는 결국은 우리가 펼쳐놓은 A' 점에서부터 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다. 맞죠? 직선으로 그었으니까.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 그러면 차이 X좌표 차이는 2 제곱하면 4, Y좌표 길이 차이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겠죠. 루트 20, 2루트 5 이게 이제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번외로 구한 거고, 문제는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빨간색 BC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BC 얘네 둘의 기울기가 지금 만약에 Y는 X랑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수직을 이루는 거니까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A'과 A'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수직이 아니겠지? 그러면 조금 귀찮지만 BC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직선 BC를 방정식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그럼 얘는 위에서 얘기했던 A'과 A'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니까 y는 기울기 방금 구했죠. 3 빼기 1,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1,3 지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x-1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었어요. 그러면 B점부터 구해보죠. B점은 뭐예요? 빨간색 직선이 방금 구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는데 B점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지, 그치?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2분의 5가 되겠구나. 따라서 B점의 좌표는 2분의 5,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좌표는요,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y 값과 y는 x 값이 같다. 그러면 3x는 5니까 C점의 x좌표가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y좌표도 3분의 5로 동일할 거야. 됐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BC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다가 차이 제곱의 합 적어주면 되겠죠. 조금 귀찮지만 해야겠네요. 2분의 5 빼기 3분의 5 차이 제곱 더하기 뒤에 거는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죠? 9분의 25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뚝딱뚝딱. 그래서 얘는 6분의 5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이 문제는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단거리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니까. 대칭 이동한다. 자, 다음 넘어가서 문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원은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두 번째 원의 중심 2,5. 결국 생각해보면 직선 L, 무슨 직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대칭이래요. 상황이 이렇단 얘기지. L은 쌤이 적당히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원의 반지름이 둘 다 1. 당연하겠죠. 대칭 이동에서 포개줘야 되니까 원의 반지름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래서 중심만 표현해본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1일 때 그거를 L이라는 뭔지 모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쯤 가서 포개지는데 그게 2,5라는 중심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쌤이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연결을 해보면, 선분으로 연결을 해보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접어서 포개져야 한다. 즉 거리가 여기를 점 표시할게요. L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해야 해요. 그래서 두 점의 가운데 점 중점이 M이라고 한다 그러면 M이 L 위의 점이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뭐예요? 90도다 였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L의 방정식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중심 M 중점 M 구해보자. 중점은 뭐예요? 더해서 나누기 2. 지원아. 자, 그래서 x 더하면 0이니까 나누기에도 0, y 더하면 6 나누기 하면 3. 0,3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L 위의 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L은 0,3을 지난다. 너무 좋죠. x좌표가 0일 때 3이란 얘기는 y좌표가 3이란 얘기는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겠네요. 근데 기울기는 뭘로? 수직이다로.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마이너스 2,1과 2,5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냥 기울기라고 쓸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2,5에서 빼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 4분의 5 빼기 1, 4, 1이네요. 짠! 와, 그러면 여기서 L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줄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바로 적어줄 수 있겠다. 그쵸? y절편이 3이었으니까. 마무리됐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최단거리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셨다 그러면 여기도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A점 마이너스 1,0은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원이 있는데 얘는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아니라 루트 5입니다.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지름은 R은 루트 5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런데 y축 위의 점 P가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요거 표현할게요. P가 움직이는 점.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Q, 얘도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A는 고정되어 있는데 y축 위의 점 P, 그 다음에 P에서 Q, 이거 다 움직이는 점에서 연결이거든요. 그것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럼 결국은 최소값은 직선 긋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럼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된 점을 아까 돌아다니는 점이 포함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랬어요. 근데 원은 직선은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P가 포함되어 있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여기를 A'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1,0으로 돌아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건 뭐 때문에 여기 길이랑 즉 AP 길이랑 A'P 길이가 같아서 대신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잘 보이게 해볼게. 요렇게의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말은 같은 길이니까 요렇게가 가장 짧으면 좋겠어요. 근데 Q는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Q를 한 이 정도에 갖다 놓으면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니? 결론은 A'에서 원 위의 점인 Q를 연결해서 가장 짧은 거는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짧을까요? 이거는 원의 중심을 이용하자 그랬지. 그래서 A' 대칭 이동한 데에서 원의 중심까지 직선을 쭉 그리면 그 직선이 원이랑 만나는 곳 여기에 Q가 와 있을 때, 즉 직선을 그었으니까 가장 짧은 거잖아. 그지? Q가 빨간색 직선과 만날 때가 가장 짧더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P가 와 있을 때가 가장 짧더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서 선분을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A에서 P 요렇게 움직이고 원 위의 점 Q까지 요렇게 움직였을 때가 AP 더하기 PQ가 가장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는 직선을 그었을 때 가장 짧더라. 요거 때문이었어요. 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P 더하기 PQ의 길이는 다시 한번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찾는 게 최소 길인데 그거 대신에 요거겠죠. 그죠? 이게 일직선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선분 AP 더하기 선분 PQ는 가장 짧은 게 크거나 같다. 가장 짧은 게 뭐냐?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가는 건데 이게 누구랑 같니? 라고 하면 A'에서 Q 선분 길이랑 같은 거죠. 일직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 길이는 A'에서 Q까지 가는 거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자 그랬죠? 원 이용하자 그랬지, 그지? 따라서 얘는 여기 알파벳이 없으니까 원의 중심의 표현을 여기를 R점이라고 할게요. 원의 중심 R.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A'에서 R점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R에서 Q가 결국은 뭐였죠? 반지름이었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는 순으로 가면 되겠다. 빼기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따라서 A'은 1,0이고 R은 마이너스 3,8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또 쓰는 거예요. 루트 X좌표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더하기 Y좌표 0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8 제곱하면 64 요게 A'R 두 점 사이 거리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트 안은 80 루트 80은 16 곱하기 5 16은 루트 벗겨서 4 따라서 4 루트 5 빼기 루트 5 정답은 3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죠? 문제로 돌아가서 그 최소값을 K라고 했으니까요. 요게 K가 될 거고 따라서 K 제곱은 45 이렇게 마무리.